야, 이거 완전히 도둑놈들이네요, 보니까. 자, 코바나 컨텐츠가 후원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남편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바나 컨텐츠 후원금이 보니까 대기업 10개사 외에 17개사로부터 협찬금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그 징글징글 맞은 도이치로부터 1억 2,190만원, 삼성카드로부터 4,400만원,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2,060만원, 게임빌로부터 2억 1,950만원을 받았습니다. 게임빌도 중요하니까 떼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남편이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런데 부인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협찬금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자, 뭔가 봐도 이상하죠? 남편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야. 그런데 부인이 받았어요, 부인이. 그럼 누가 받은 겁니까, 이게? 제3자입니까? 당사자입니까? 자, 부인이 받은 것은 당사자가 받은 걸로 본다는 판례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 3자 뇌물자가 아니고 그냥 뇌물죄인 거예요. 그냥 뇌물죄요.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면 저기도 부정한 청탁도 필요 없어. 이거 뇌물죄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은 자, 도이치모터스도 권오수 회장이 그 당시에 수사 중이었어요, 보니까. 피의자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본인의 부인까지 같이 연관된 그 주가 조작으로 수사 중이었다고요, 도이치모터스도. 우리은행도 채용 비리, 은행장의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이었고요. GS 칼텍스도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회사 자체가 수사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게임빌 회사, 이 게임 회사도 대표 개인의 비리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되는 거지. 제3자 뇌물죄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받은 거예요. 부인이 받은 거니까. 돈도 어마무시하게 받았네요, 보니까. 17기사, 대기업 10개사 외에 17개사로부터 협찬금을 받았어요. 유명한 큰 회사들의 전시전에서도 보통 보면은 2-3개 정도의 협찬 회사들이 붙는데, 여기는 10개, 17개나 붙었어요,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니까. 충분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수사 중인 회사로부터 돈을 본인이 받은 거예요, 부인이 받은 것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김영철 검사,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김영철 검사가 봐주기 한 거예요. 김건희 이 코바나 컨텐츠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그 사유가 기괴합니다. 사유가 뭐냐면은 그거 협찬금 냈어. 협찬금 낸 대신에 너희들 티켓 받아갔잖아. 전시회 참석 티켓을 받아갔잖아. 그리고 거기도 광고도 해줬잖아. 코바나 컨텐츠가 광고도. 말이 됩니까? 코바나 컨텐츠에 이 GS 칼텍스가 무슨 광고를 하고, 도이치모터스가 광고하고, 우리은행 광고하고, 게임비리 광고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2억 원의 채 가치가 있겠어요? 자, 입장권 티켓 값이 그 2억 2천만 원이 됩니까? 이거 완전히 봐주기 한 거죠, 김영철 검사가 봐주기 한 겁니다. 이 무혐의 사유가, 불기소 처분 사유가 기괴하다는 거예요. 자, 이 컴투스 게임빌 후원 현황을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라서 제가 보는 거예요. 이 2개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송병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같이 대표를 양쪽에 다 같이 맡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돈을 보면은 이 2016년도부터 2019년 동안 4년 동안에 2억 2천만 원을 후원하는데, 계속해서 이 사장 개인의 회사와 사장 개인의 그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안이었어요, 보니까. 이 전시회, 이 3번의 전시회에 2억 2천만 원을 후원합니다. 르 코르비에지에전, 알베르트 자코메디전,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전. 근데 보니까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도 있었고, 요 당시가 이제 국정농단 특검수사팀장 잘 나갈 때입니다, 윤석열이가. 정기 세무조사도 받아서 이 세무조사에서 차명 주식이 발견됐던 거예요. 그래서 게임빌의 차명 주식에 대한 실명 전환도 있었고, 또 요때 보게 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게임빌의 법인 자금 업무상 횡령 수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런 회사들로부터 5천만 원을 받습니다. 부인이 받은 것은 본인이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죠. 요때 검찰총장 시절에도 1억 1,450만 원, 이때도 차명 주식의 보유 상황 보고 의무 위반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보면은 중앙지검 수사, 중앙지검장일 때 수사 2건, 자, 중앙지검의 수사 2건, 국세청의 세무조사 1건, 금감원 조사 1건, 이렇게 총 4건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4년 동안에 2,2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어요. 분명히 이건 뇌물성이 있는 거죠. 본인의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회사에서 중앙지검장이었어요, 본인이. 검찰총장이었어요. 2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자, 이걸 봐줘요, 김영철 검사가.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 뇌물이래요, 뇌물. 제3자 뇌물도 아니고 그냥 뇌물이에요. 부인이 받은 거니까. 부인이 제3자입니까? 당사자지?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영철 검사가 봐줬다는 거예요. 이 김영철 검사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봐주고 다 봐주는 거야. 이게 김건희 관련된 것은 몇 건이나 봐줍니다. 허위 학력 조작, 뭐 경력 조작 있잖아요. 이런 것도 봐주고 김영철 검사가 다 봐줘요. 이 코바나 컨텐츠 의혹도 다 봐주는 겁니다. 이런 검사 탄핵 안 해도 되겠어요? 탄핵해야지. 먼저 시작하기 전에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했던 것이 후보자가 중앙검사장에 2017년 5월 19일 오는데 그 이후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 이후에 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인 기업들로부터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해 충돌의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중앙검사장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그 수사 권한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취임한 이후에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후원이나 협찬 받는 것은 스스로 삼가해야 하지 않았나. 예, 국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조차도 윤석열 총장이 협찬을 받은 것이 이해충돌에 지적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철 검사는 김건희, 윤석열 코바나 컨텐츠 협찬사의 서면 주사만으로 불기소 처분합니다. 과연 제대로 된 수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컴투스 게임블은 사실상 한 회사 송병준 씨의 회사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시절에 전시회에서 5,500만 원을 후원받았는데 그 무렵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있었고 또 게임빌 차명 주식이 발견되어 아마 이 무렵에 수사 의뢰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검사 시절에 5천만 원을 후원받았는데 이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게임빌의 법인장 업무상 횡령이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2년 후에 2019년경에 종결됩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다시 1억 1,450만 원을 후원받았는데 이때는 검찰에서 게임빌의 차명주식 보유 사항 보고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이 수사 중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총 4년간 약 2억 2천만 원 정도가 후원을 받았고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는 수사 중인 사건이 2건, 국세청 세무조사 1건, 금감원 조사 1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게임빌 컴투스의 회사상을 보면 이미 2015년경에 게임빌은 비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되어 2015년에 무혐의를 받은 적이 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약 715억 원의 손실을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차명 주식이라든가 손실이 만일에 발생되고 대표이사가 처벌된 사실이 발견되면 게임빌이 상장 폐지될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2021년 루나 테라 발행 사업과 블록체인 사업을 함께 했는데 2022년에 루나 테라 사태로 인하여 코인이 90%가 대폭락해서 264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2024년 3월 7일 날 송병준의 코바나 콘텐츠 협찬사에 대해서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송병준은 2023년 10월 23일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국빈 방문에 동행을 했는데 그게 국토부 주관 수주 지원단 사우디아라비아 원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15억 원의 손실을 보고 루나 투자로 264억 원의 손실을 본 회사가 2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서 윤석열 정부와
수주 이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동행하게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이 당시 협찬을 했던 협찬을 2번 했던 21g사는 10억짜리 관저 수주공사를 했고 히림건축은 3회 협찬하고 대통령실 수주공사를 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의 후원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인 2억 2천여만 원을 후원하게 된 것은 대표의 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그만큼 절박했던 걸로 봅니다. 김건희 씨는 스스로 송병준이 이사였던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3년간 근무했다고 허위 경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코바나 주간 전시회 4년간 후원하면서 대표의 형사처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였고 거액을 후원받은 김건희 씨도 단 2번의 서면 조사 후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의혹투성인 불기소 처분 결과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 김건희 씨와 전시회 협찬 회사들은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사건을 거래하거나 주가 조작, 공사주 특혜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범죄 공동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이문정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정도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바나 협찬사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 2억 2천만 원을 협찬해주고 수사가 2건 수사 중이고 이런 회사에 대해서 2번의 서면 조사로 혐의 없음 처분을 시도한 게 과연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뭐 얼마 전에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불려가서 조사받은 게 아니라고 조롱을 받고 있는 것처럼 뭐 그런 분들은 서면 조사에 가름해서 그 뭐 형식적인 조사를 해주고 면죄부를 주는 거야. 우리 검찰에서 오래 봐온 국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봐온 사례들이죠. 이 정도 사안이라면 불러서 추궁하고 소환 조사하고 그래야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서초동에서 들었던 소문은 원래는 부른다고 했었거든요. 곧 부른다는 얘기가 돌다가 안 부르고 끝나더라고요.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을 검찰은 코바나 콘텐츠 협찬사 컴투스 게임 이 사건 코바나 컨텐츠가 제3자 뇌물이 안 되는 이유는 협찬 계약에 따른 금품, 반대급부, 그러니까 입장권도 사주고 광고도 해줬다는 게 이유입니다. 성남FC도 광고 계약에 따라서 광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사안으로 같은 구조인데 어떤 사건은 수사 기소하고 어떤 사건은 불기소를 한 사안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이 벌이고 있는 이 많은 사건들이 이런 의심이 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김영철 검사의 이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사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불기소 사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공동 뇌물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도 필요 없는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불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가 여기 와서 설명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대검이 오늘 법정 구속에도 불구하고 입감을 하면은 장시호 증인이 그 출정 기록이 남는데 출정 기록이 없다고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날 입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입감을 하지 않고 검사실에서 불러가지고 증언 연습을 했다는 건데 대검은 그것을 무시하고 입감을 했다면 출정 기록이 남아있다는 이상한 입장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은 그것을 또 받았어요. 그것을. 그래서 지금 기자분들이 여기에서 이 얘기를 들을 거기 때문에 제 말씀은 입감을 시키지 않고 증언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검이 이것을 반박하려면 장시호를 그날 낮에 입감시켰다는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 질의에 대해서 대한 답변이 안 되는데 그 입장이라고 하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입장 발표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가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금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영철 검사는 사건 관계자인 장시호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빠 하면서요. 그리고 이 장시호는 1분 더 드리시죠. 장시호
장시호 증인은 심지어 프로포폴 그것을 했다는 의심이 가는 수사 대상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그 사건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뭔가 해결해 주기도 했다는 그런 녹취도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윤리 강령 위반입니다. 공정성을 우려할 그 위해가 있는 사건 관계자들을 만난 검사윤리 강령에 정확히 위배됩니다. 그리고 장시호 증인을 법정 구속한 12월 6일 이후에 18차례나 소환합니다. 수사 목적이 아닌 그 수용자를 소환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소심 법정 구속 이후에 소환을 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소 이후에 소환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수사 목적이 아닌 소환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마지막으로 별건 수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별건 수사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별건 수사 지침은 2022년 11월에 폐지가 됩니다. 정확히 이정근 동봉투 사건의 수사 중에 이 사건 수사 중에 이 별건 수사 지침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이 지침은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별건 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은 이 수사가 적법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정리해 주시죠. 이